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과 부를 응원하는 넥스트 빌리어네어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월세를 살면서 그 돈으로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이 질문은 늘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월세를 살며 나스닥 같은 미국 우량주와 ETF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편이 더 확실한 부의 증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은 단순한 재산 증식을 넘어 안정감, 사회적 지위, 결혼과 직결된 상징이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집값 상승을 통해 자산을 크게 불렸고, 그래서 집은 곧 성공이라는 공식이 자리 잡았죠. 하지만 이 구조가 지금 세대에도 유효할까요? 문제는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임대료 대비 합리적인 가격 관계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PIR은 상위권을 넘어 사실상 집은 투자 상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이라는 금융 상품을 사고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정부 정책과 대출 규제가 언제든 바뀌고 유동성에 따라 가격이 출렁이는 시장은 안정적인 자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실수요보다도 투기적 수요가 앞서고 심리적 불안이 몰리면 가격이 순식간에 폭등하거나 급락하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의 집착은 안정이라기보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월세를 내는 건 돈을 버리는 것 같다고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월세를 선택하면 집값에 묶일 자본과 대출 이자를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나스닥 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역사적으로 연평균 10% 수준의 복리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대출과 함께 사는 대신 월세를 살며 그 자본 중 일부를 나스닥 ETF에 10년간 꾸준히 넣는다면 어떤 차이가 날까요? 집값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경우 투자자는 오히려 자산에서 앞서 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월세는 소비이지만 투자는 복리로 불어나는 자산이라는 점이죠. 저는 지금 이 전략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고 매달 배당을 재투자하며 자산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투자자는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에 묶이지 않고 언제든 거주지를 옮기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자산 배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ITF, 채권, 금, 리츠 같은 다양한 자산을 섞어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자유도 역시 크죠. 단순히 집 한 채를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월세 플러스 투자 전략은 단기 안정보다 장기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더 매력적입니다. 집을 사면 얻는 가장 큰 장점은 안정감입니다. 하지만 안정감의 대가로 우리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대출 이자는 고정비용으로 빠져나가고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에 머무른다면 그만큼 투자 기회는 사라집니다. 한국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 집을 무리하게 사는 건 사실상 매달 주식시장에 투자 안 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보다도 정책, 규제, 심리, 유동성에 의해 과도하게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즉, 집을 사는 순간 내 자산의 70에서 80%를 변동성 심한 한 가지 자산에 몰빵하는 셈이 되는 거죠.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전략입니다.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 서울에서 월세 100만 원짜리 집에 살면서 집을 사지 않고 남은 자본 2억 원을 나스닥 ETF에 투자한다고 가정합니다. 10년 후 연평균 8%의 수익만 거둬도 원금은 약 4.3억으로 불어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집값이 5억에서 6억으로 오른다면 단순 상승률은 20%에 불과합니다. 물론 부동산에도 레버리지의 힘이 있지만
금리 부담과 리스크를 감안하면 단순 비교로도 투자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은 단순한 가정이지만 핵심은 부동산은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글로벌 우량 자산에 대한 장기 투자는 확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자산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과 S&P 500이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유럽은 녹색 전환과 에너지 산업 재편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고 일본은 엔저와 구조개혁 덕분에 수십 년 만에 부활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신흥국 역시 인구 증가와 자원 수출로 장기 성장 잠재력이 크죠. 여기에 금, 원자재, 글로벌 리츠 같은 실물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면 달러 약세나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도 방어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즉, 월세 살며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미국 주식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분산 투자라는 더 큰 그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한국 부동산 한 곳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세계 시장 전체를 무대로 삼는 겁니다. 그렇다고 평생 집을 사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산을 불려서 경제적 자유를 확보한 후에는 집을 안정자산으로 보유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글로벌 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시점에서 내 집을 갖는 건 단순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안정화뿐 아니라 생활의 질과 안정감을 보장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살며 5년에서 10년 동안 글로벌 자산에 투자해 3억을 6억으로 만들었다면 그 시점에는 일부 현금을 현물 자산인 집으로 전환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자가 된다는 건 투자에서 얻은 성장을 안정된 자산으로 점차 옮겨가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빚을 내서 집을 사기보다 먼저 자산을 불린 후 안정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길일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집을 사는 건 안정감을 주지만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한국 부동산의 자산 대부분을 묶어두는 건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를 살면서 나스닥과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는 건 불확실한 시대에 더 큰 부의 기회를 잡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점이 되면 투자로 키운 자산을 안정적인 집으로 옮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꾸면 인생 전체의 자산 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집에 올인할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자산을 통해 먼저 불린 뒤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선택은 결국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을 먼저 사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월세를 살며 글로벌 투자로 부를 키워가는 게 더 현명하다고 보시나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함께 넥스트 빌리어네어가 되어보도록 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의 부와 성장을 위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